준호는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이체했다. 매달 1일 어김없이 하는 일. 생활비 보냈어. 응, 확인했어. 아내 수진의 대답은 늘 짧았다. 준호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다.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하지만 매달 고정 수입은 아니었다. 프로젝트가 많은 달은 500만 원도 넘게 벌었고 한가한 달은 200만 원도 안 되었다. 반면 수지는 개인 사업자였다. 작은 네일샵을 운영했다. 준호의 투자금 3천만 원으로 2년 전 오픈했다. 이번 달 예약 많아? 준호가 물었다. 그냥 그래. 수지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준호는 처음엔 물어봤다. 당연히 궁금했으니까. 부부인데 재정 상황을 공유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자꾸 물어? 돈 없어. 매일 힘들어. 수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답이 없으니까. 생활비 200만 원의 사용처는 대략 알았다. 월세 65만 원, 유치원비 40만 원, 식비와 생활비 나머지. 그 외 차량 할부금 50만 원, 준호 자신의 보험료 30만 원, 통신료 10만 원, 가계 대출 이자 40만 원은 준호가 따로 부담했다. 수지는 자신의 통신비와 보험료만 낸다고 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른다. 말 안 하니까.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자신이 매달 쓰는 돈. 최소 330만 원. 거기다 프리랜서라 세금도 따로 내야 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나 돈 모으는 게 없네.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 날. 저녁 6시. 준호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우유, 계란, 과일. 아이 간식거리. 자신의 돈으로 샀다.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어차피 자기 돈이니까. 집에 도착하니 5살 아들 지훈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우리 아들. 유치원 재밌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지훈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아빠, 엄마, 지훈이가 손잡고 있는 그림.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 때문에 버틴다. 이 아이 보려고 참는다. 엄마는? 샵에 있어. 예약 많대. 수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그럴 때 준호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 저녁 준비, 아이 목욕, 재우기. 다음 날 아침 유치원 보내기까지. 준호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로웠다. 보통 오후 4, 5시면 일을 끝냈다. 야근이 없었다. 그래서 육아 분담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진이 바쁜 날엔 전담이었다. 평소에는 7대 3 정도로 분담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준호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았다. 지훈아, 저녁 뭐 먹을까? 라면. 안 돼. 엄마가 또 혼내. 그럼 김치볶음밥. 그래, 그거 하자.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김치를 꺼내고 밥을 꺼내고 계란을 풀었다. 익숙한 손놀림.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다 익숙했다. 이게 맞나? 문득 드는 생각. 하지만 곧 지웠다.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밤 10시. 수진이 돌아왔다. 힘들어 죽겠네. 고생했어. 밥 먹었어? 응. 샵에서 먹었어. 수지는 샤워하러 갔다. 준호는 거실을 정리했다. 지훈이의 장난감들. 샤워를 마친 수진이 거실로 왔다.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왔어. 얼마? 80만 원. 뭘 샀는데? 샵 재료 좀 사고 옷도 좀 사고. 준호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물어봐도 의미 없으니까. 그건 내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돈 없다니까. 이번 달 예약 별로 안 들어왔어. 그럼 지난달은? 예약 많았잖아. 그때도 나가는 거 많았어. 재료값, 임대료, 세금. 수진의 네일샵 임대료는 월 50만 원이었다. 재료값은 얼마인지 모른다. 말 안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버는 거야? 왜 자꾸 물어? 돈 없다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힘들어. 매일 손님 응대하고 서서 일하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알았어. 내가 낼게. 고마워. 나 자러 갈게.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거실에 남았다. 노트북을 켰다. 작업할 게 남아 있었다. 밤 12시까지 일했다. 통장을 확인했다. 이번 달 수입 420만 원. 거기서 생활비 200, 차량 할부 50, 보험료 30, 통신료 10, 대출이자 40, 세금 예치금 50, 총 380만 원. 남는 돈 40만 원. 거기서 카드값 80만 원을 내야 한다. 마이너스 40만 원. 다음 달 프로젝트가 있어야 할 텐데.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아이 하나 보고 버티는데. 언제까지? 3천만 원의 투자. 준호는 2년 전을 떠올렸다. 수진이 네일샵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당신만 일할 순 없잖아. 좋아. 얼마 필요해?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권리금이랑 인테리어, 기기 구입. 준호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모두 꺼냈다. 결혼 전부터 모은 돈, 프리랜서로 일하며 저축한 돈. 정확히 3,200만 원. 여기 있어. 잘 되길 바랄게. 고마워. 열심히 할게. 수지는 기뻐했다. 준호도 기뻤다.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서. 나중에 돈 벌면 갚을게. 아니야. 우리 돈인데 뭘. 같이 쓰는 거지.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그 돈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투자금에 대해서도 수익에 대해서도. 준호는 가끔 궁금했다. 네일샵이 얼마나 버는 걸까?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한 명당 평균 얼마를 받을까? 검색해봤다. 네일아트 평균 가격 5만 원. 하루 3명만 받아도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 거기서 임대료 50만 원, 재료비를 빼도 상당히 남는다. 물론 매일 3명씩 오는 건 아니겠지. 한가한 날도 있을 거고. 하지만 수지는 예약이 많다고 자주 말했다. 늦게까지 일한다고도 했다. 그럼 수입은 있다는 건데. 하지만 묻지 못했다. 물으면 싸우게 되니까. 주말 아침. 지훈이가 준호를 깨웠다. 아빠, 공원 가자. 그래, 가자. 엄마는? 엄마 자. 준호는 살며시 일어났다. 수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지훈이 손을 잡고 조용히 나왔다. 공원에서 지훈이는 신나게 뛰어놀았다. 그네, 미끄럼틀, 모래놀이. 준호는 옆에서 지켜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클라이언트였다. 안녕하세요. 네, 시안 완성됐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보니 지훈이가 모래를 파고 있었다. 아빠, 같이 해. 그래. 준호는 웃으며 다가갔다.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있어? 아빠는 집에서 일하거든. 엄마는? 엄마는 샵에서 일하지. 아빠가 더 좋아. 지훈이의 말에 준호는 울컥했다. 왜? 아빠는 맨날 나랑 놀아줘. 엄마는 맨날 바빠. 준호는 아이를 안았다. 엄마도 지훈이 사랑해. 바빠서 그래. 알아. 근데 아빠가 더 좋아.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일어나 있었다. 참을 것 같아요. 부부인데 투명해야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요? 돈을 어디 쓰는지. 마지막 댓글에 어디 갔다 와? 공원 다녀왔어. 그래. 나 샵 가야 해. 오늘 예약 3건. 주말인데? 그래서 뭐? 돈 벌어야지. 수지는 준비하고 나갔다. 인사도 짧았다. 준호는 지훈이와 점심을 먹였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아이와 낮잠을 잤다. 저녁을 준비했다. 수지는 밤 9시에 돌아왔다. 힘들다. 손님 까다로워서. 고생했어. 준호는 그저 그렇게 말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카페로 갔다. 작업할 곳이 필요했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카페에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다. 프리랜서세요? 네, 디자이너요. 저도요. 개발자인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30대 초반의 남자 이름은 민수. 결혼하셨어요? 네. 애도 하나 있어요. 힘들죠? 프리랜서로 가정 꾸리기. 네. 좀 그래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편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는 회사 다니는데 자기가 더 번다고 생각하나 봐요. 수입 공유하세요? 하긴 하는데. 제 돈은 공동돈, 아내 돈은 아내 돈 이런 느낌?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아예 공유가 안 돼요. 아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얼마 버는지 말 안 해요. 준호의 말에 민수가 놀랐다. 진짜요? 그건 좀. 네. 근데 저는 생활비 다 대고 큰 지출도 다 부담하고. 그건 불공평한데요? 그렇죠. 근데 뭐. 애기 생각하면.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말해보셨어요? 불만을. 말하면 싸워요. 아내는 자기도 힘들다, 돈 없다고만 하고. 그래도 말은 해야죠. 부부인데. 민수의 말이 맞았다. 준호도 알았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이팅이에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정은 소통이 중요하더라고요. 민수와 헤어지고 준호는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말을 해야 하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예약이 없었어. 그럼 우리 좀 얘기할까? 준호가 용기를 냈다. 무슨 얘기? 우리 재정 얘기. 나 좀 힘들어.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야? 나도 힘들다니까. 알아. 근데 우리 부부잖아. 수입이랑 지출을 공유하면 안 될까? 왜? 내가 돈 쓰는 거 감시하려고?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나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얘기하고 있어. 돈 없다고. 그래도. 그만해. 나 피곤해. 수진이 소리쳤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싸워? 준호는 입을 다물었다. 오늘도 실패. 현타의 순간.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수지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는 걸 수도 있었다. 핸드폰을 켜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번 달도 지난달도 그전 달도 자신이 쓴 돈을 계산했다. 생활비 200만 원, 차량 할부 50만 원, 보험료 30만 원, 통실료 10만 원, 대출이자 40만 원, 세금 50만 원, 기타 지출 20만 원, 월 평균 400만 원. 수진이 부담하는 건 자기 통신비 5만 원, 보험료 10만 원, 총 15만 원. 27배 차이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도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말하면 싸우니까.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육아 게시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맞벌이인데 재정 분담이 불공평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프리랜서 수입, 생활비 부담, 아내의 수입 비공개, 육아 분담까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건 좀 심한데요. 대화 필요해 보입니다. 배우자분이 수입을 왜 숨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라면 뭐. 준호는 움찔했다. 설마.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다. 수진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밥. 지훈아, 일어나. 밥 먹자. 응. 지훈이가 졸린 눈으로 나왔다. 준호는 아이 얼굴을 씻겨주고 밥을 먹였다. 수지는 8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아침 먹어. 아니, 괜찮아. 다이어트 중이야.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됐다니까. 수지는 커피만 마시고 샵으로 갔다. 인사도 짧았다.
준호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클라이언트. 안녕하세요. 수정사항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톤을 좀 더 밝게 해주세요. 그리고 30분간 통화했다. 수정사항이 많았다. 일정은 그대로인데. 알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해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한숨을 쉬었다. 야근 확정이었다. 작업에 몰두했다. 점심도 거른 채.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4시 지훈이를 데리러 갈 시간. 준호는 작업을 멈추고 유치원으로 갔다. 아빠. 지훈이가 달려왔다. 오늘 뭐 했어? 블록 쌓기 했어. 엄청 높이. 우와, 대단한데?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간식을 주고 같이 놀아줬다. 5시. 저녁 준비 시간. 오늘 뭐 먹을까? 스파게티. 알았어. 준호는 부엌으로 갔다.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들고 야채를 볶았다. 익숙한 손놀림. 6시. 저녁 식사. 지훈이와 둘이. 엄마는 언제 와? 모르겠다. 늦을 것 같아. 엄마 맨날 늦어. 지훈이의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다. 8시. 이제 작업할 시간. 준호는 노트북을 켰다. 수정 작업을 시작했다. 10시. 수진이 돌아왔다. 오늘도 힘들었어.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그래. 준호는 작업을 계속했다. 수진은 샤워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11시, 12시, 1시. 준호는 계속 작업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수정했다. 새벽 2시. 드디어 끝났다. 후. 준호는 침대로 갔다. 수진은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로. 나는 언제 편안해질까? 준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목요일. 수정된 시안을 보냈다. 잘 받았습니다. 완벽해요. 대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금액 300만 원. 한 달 작업한 결과물. 다음 프로젝트를 찾아야 해. 준호는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여러 플랫폼에 올렸다. 연락을 기다렸다. 저녁. 수진이 일찍 돌아왔다. 오늘 예약 없었어? 응. 취소됐어. 그럼 우리 외식할까? 지훈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돈 아까운데. 가끔은 괜찮잖아. 너 돈 많아? 수진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니. 그냥 가끔. 됐어. 집에서 먹자. 준호는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가 별로 없었다. 마트를 다녀와야 했다. 내가 다녀올게. 그래. 준호는 지훈이 손을 잡고 마트로 갔다. 고기, 야채, 과일을 샀다. 10만 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맛있어. 지훈이가 좋아했다. 수진도 잘 먹었다. 맛있다. 역시 당신이 해야 맛있어. 수진의 칭찬. 준호는 기분이 좋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칭찬이 아니라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요리도 준호, 설거지도 준호, 청소도 준호. 육아도 대부분 준호. 내가 뭐지? 가정부?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생활비 보낼 때마다 느끼는 현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준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지훈이가 볼까봐. 준호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다. 수진이 드물게 저녁에 일이 없다고 해서 가능했다. 다녀올게. 지훈이 잘 부탁해. 응. 늦지 마.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음식점. 10명 정도가 모였다. 야, 준호. 오랜만이다. 그러게. 다들 잘 지냈어?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친구들. 준호만 프리랜서였다. 준호는 디자인 일 잘 되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결혼은 잘하고 있고? 친구 재혁이 물었다. 응. 뭐? 준호의 애매한 대답에 재혁이 눈치를 챘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야, 우리 친구들인데. 털어놔.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억눌렀던 감정을 꺼내고 싶었다. 사실은 집에서 재정 문제로 좀 힘들어.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생활비 부담, 수입 비공개, 육아와 가사 분담.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그건 좀 심한데? 부부인데 왜 수입을 숨겨? 맞아. 우리 집도 맞벌이지만 통장 다 공유하는데. 재혁이 말했다. 우리 와이프도 자기 돈 얼마 벌고 나 돈 얼마 버는지 다 알아. 그래야 계획을 세우지. 나도. 우리는 공동 계좌 쓰거든. 거기다 둘 다 월급 넣고 거기서 생활비 쓰고. 다른 친구 민석이 말했다. 근데 준호 너는 그게 없다는 거지? 응. 아내가 절대 말 안 해. 물어보면 싸우고. 그럼 내가 번 돈은 다 투명한데 아내 돈은 불투명하다는 거네? 그렇지. 불공평하잖아.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야, 그건 말을 해야 해. 이혼각이야. 이혼.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진짜 심한 거야. 돈 문제는 신뢰 문제거든. 신뢰가 없으면 부부 관계도 없는 거지.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형이 그래서 이혼했어. 와이프가 돈을 어디 쓰는지 숨기더래. 알고 보니 도박. 에이, 설마. 아니, 모르는 거야. 사람은 알 수 없어. 친구들의 말에 준호는 불안해졌다. 근데 너 왜 참고 살아? 애 때문? 응. 지훈이 보면. 지훈이한테도 안 좋아. 부모가 불행한데 애가 행복할 수 있겠어? 재혁의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생각해봐. 진지하게. 이대로 평생 살 거야?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대화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갔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말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밤 11시. 집에 돌아왔다. 다녀왔어. 수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응. 술 마셨네. 조금. 지훈이는? 자고 있어. 준호는 방으로 가서 지훈이를 봤다.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예쁜 얼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결정을 해야 했다.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로 갔다.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할까? 또?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야. 준호의 진지한 톤에 수진이 TV를 껐다. 뭔데? 우리 재정 문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왜? 뭐가 문제인데? 나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잖아.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근데 당신은 전혀 말 안 해. 그게 왜 문제야? 부부인데 신뢰가 있어야 하잖아. 서로 얼마나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지. 나 당신한테 생활비 받고 있잖아. 그걸로 집세 내고 식비 쓰고. 다 말했어. 그게 다야? 당신이 버는 돈은? 내 돈은 내가 쓰는 거야. 내 사업 유지하는데. 그럼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말해줄 수 있어? 왜 자꾸 캐물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사는데. 함께 산다고 모든 걸 공유해야 해? 나도 프라이버시 있어. 돈 문제가 프라이버시야? 그래. 내 돈은 내 거야.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돈은 내 거? 그럼 우리 부부 맞아? 무슨 소리야? 나는 내 돈을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내 돈 구분하잖아.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생활비 줄이든지. 수진의 말에 준호는 기가 막혔다. 생활비를 줄여? 그럼 집세는? 지훈이 유치원비는? 그건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내가 더 벌어? 준호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 나는 프리랜서야.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400만 원씩 쓰고 있어.
근데 당신은 얼마나 부담해? 15만 원? 나도 힘들다니까. 힘든 건 알아. 근데 얼마나 버는지는 왜 말 못해? 말할 필요 없어. 수진이 벌떡 일어났다. 나 자러 갈 거야. 이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마. 쾅. 방문이 닫혔다. 준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텅 빈 기분이었다. 이게 맞나? 준호는 새벽 3시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내 돈은 내 거야.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결혼한 지 6년. 지훈이가 태어나고 5년.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문득 깨달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훈이를 깨우고 아침을 차렸다. 토스트와 우유. 간단하게. 수지는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싸움 후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지훈아, 유치원 가자. 응. 준호는 아이 손을 잡고 나갔다. 수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카페로 갔다. 작업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해야 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문의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로고 디자인 의뢰합니다. 예산 150만 원. 2주 안에 가능할까요? 150만 원.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 하지만 받아야 했다. 가능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회신을 보내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니,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다. 부부 재정 분담 맞벌이 생활비 배우자 수입 비공개. 여러 게시글이 나왔다. 준호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다. 댓글들도 읽었다. 상담 받아보세요. 대화가 안 되면 부부 상담센터 가보시는 게. 저도 비슷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마지막 댓글이 마음에 걸렸다. 헤어진다. 이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그 단어가 떠올랐다. 오후 4시 지훈이를 데리러 갔다. 아빠, 우리 아들 오늘은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물었다. 아빠, 어제 엄마랑 왜 싸웠어? 준호는 멈췄다. 아이가 들었구나. 아빠, 엄마가 의견이 좀 달라서 그래. 헤어지는 거야? 아니야. 왜? 친구 부모님은 헤어졌대. 그래서 친구가 울었어. 지훈이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는 안 그래. 걱정 마.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다. 정말 안 그럴까?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있었다. 예약이 취소됐다고 했다. 지훈아, 엄마한테 가봐. 엄마. 지훈이가 수진에게 달려갔다. 수진이 아이를 안았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나도. 모자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수진도 좋은 엄마였다. 지훈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배우자로서는 저녁 식사 준비. 준호가 부엌으로 갔다. 내가 할게. 수진이 뒤따라 들어왔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 오늘은 내가. 수진이 앞치마를 둘렀다. 준호는 물러섰다. 수진이 만든 저녁.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맛은 괜찮았다. 맛있어? 수진이 지훈이에게 물었다. 응, 맛있어. 다행이다. 식사 후 설거지는 준호가 했다. 수진이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수진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걸까? 오늘 저녁을 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재정 투명성, 신뢰. 밤 10시.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수진이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아. 응? 우리 상담 받아볼까? 상담? 부부 상담. 전문가한테. 수진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해?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해. 뭐가? 우리 대화가 안 돼.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그건 당신이 자꾸 캐물어서 그래. 나는 알 권리가 있어. 우리 가정 재정 상황을 알려줬잖아. 생활비로 집세 내고 유치원비 내고 식비 쓴다고. 당신 수입은?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봐. 또 이렇게 되잖아. 이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야. 싫어. 남한테 우리 얘기하기 싫어. 전문가야. 비밀 보장돼. 그래도 싫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해결 못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이제 한계야. 매달 생활비 보낼 때마다 현타 와.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 그럼 보내지 마. 그럼 우리 집세는 누가 내? 지훈이 유치원비는? 내가 낸다니까. 뭘로? 당신 돈으로? 그래. 그럼 얼마 있는데? 또 침묵.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것 봐. 또 이래. 당신 돈이 있다면서 말은 못해? 당신이 믿지 못하는 거잖아. 믿으려면 보여줘야지. 투명하게. 싫어. 수진이 소리쳤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당신한테 간섭받기 싫어. 간섭이 아니라 공유야. 부부니까. 부부라고 모든 걸 공유해야 해? 돈은 공유해야지.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빠, 엄마. 방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나왔다. 울고 있었다. 왜 싸워? 순간 둘 다 멈췄다. 준호가 지훈이를 안았다. 미안해, 아들.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해. 수진도 다가와 지훈이를 쓰다듬었다. 우리 안 싸울게. 다시 자자. 준호가 지훈이를 다시 재웠다.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준호. 눈물이 났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바로 부부 상담센터에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가 편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이번 주 가능한가요? 금요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금요일 오후 3시 부부 상담 예약했어. 꼭 와줘. 수진의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싫다고 했잖아. 제발.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답장이 없었다. 준호는 작업을 시작했다. 로고 디자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컨셉은 신뢰였다. 신뢰. 아이러니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는 없는 것. 며칠이 지났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수진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다. 필요한 것만. 저녁 뭐 먹을까? 지훈이 유치원 준비물. 그 외에는 침묵. 금요일 아침. 준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오늘 3시. 갈 거지?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아, 대답해줘. 생각 중이야. 뭘 생각해? 우리 관계가 달린 문제야. 알아. 수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면 가자. 제발. 알았어. 수진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오후 3시. 부부상담센터. 깔끔한 사무실. 40대 중반의 여성 상담사가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경 상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둘은 소파에 앉았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저희 재정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요? 네. 저는 프리랜서고 아내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저는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하는데 아내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수진을 봤다. 수진 씨, 그런가요? 네. 이유가 있나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하고 싶어서요. 부부인데 재정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프라이버시요. 제 돈까지 남편이 알아야 하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어떻게 느끼세요?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모든 걸 오픈하는데 아내는 안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공평한가요?
저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주고 차량 할부, 보험료, 통신료, 대출 이자까지 부담합니다. 월 400만 원 정도요. 아내는 본인 통신비와 보험료만 15만 원 정도. 상담사가 메모했다. 27배 차이네요. 네. 수진 씨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사업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임대료, 재료비. 그럼 수입은 얼마나 되시나요? 수진이 말을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기 불편하세요? 네. 왜 불편하신가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담사가 수첩을 덮었다. 두 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수진 씨, 남편분이 당신 수입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봐 두려우세요? 통제당할까봐요. 통제? 네. 제가 벌면 남편이 그것까지 관리하려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준호가 항변했다.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버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지. 계획은 당신이 세우면 되잖아요. 우리 돈으로요? 상담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수진 씨, 준호 씨의 돈은 우리 돈이고 당신 돈은 내 돈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번 돈은 제가 힘들게 번 거니까요. 준호 씨는 안 힘들게 벌어요? 그건 아니지만. 수진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을 신뢰하시나요? 긴 침묵. 잘 모르겠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당신이 제 돈을 알면 뺏을 것 같아요. 뺏어? 내가? 네. 생활비 더 달라고 하거나 제 돈으로 뭘 사라고 하거나. 나 그런 적 없잖아. 아직은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은 표면적 문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가 물었다. 우선 수진 씨가 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준호 씨는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항상 솔직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수진 씨가 느끼기엔 다른가 봐요. 상담사가 수진을 봤다. 수진 씨, 과거에 돈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다 관리했어요. 어머니는 쓸 돈도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야 했고. 그래서 당신도 그럴까봐 두려운 거군요. 네. 준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하려고 했을 텐데. 그랬을까요? 수진이 준호를 봤다. 당신은 항상 돈 얘기만 했어요. 얼마 벌어? 어디에 써? 그게 저한테는 압박이었어요. 준호는 반성했다. 자신도 모르게 수진을 압박했던 걸까? 미안해. 몰랐어. 저도 말을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조금 다른 공기가 흘렀다.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첫걸음이에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조금 더 부드러운 침묵. 저녁 뭐 먹을까? 준호가 먼저 물었다. 집에서 먹자. 내가 할게.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마트에 들렀다. 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이거 살까? 응, 지훈이 좋아하잖아. 이건? 그것도. 체크아웃 할 때 준호가 카드를 꺼내려는데 수진이 먼저 냈다.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준호는 놀랐지만 고맙다고 말했다. 집에 도착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는 고기를 굽고 수지는 찌개를 끓였다. 지훈이 데려올게. 응. 지훈이를 데려오니 아이가 기뻐했다. 엄마 아빠 같이 있어. 그래, 우리 같이 있지.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오랜만에 웃음이 있는 식탁. 맛있어요. 지훈이가 밥을 잘 먹었다. 많이 먹어.
수진이 아이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다. 식사 후 설거지도 함께 했다. 수진이 닦고 준호가 헹궜다. 오늘 상담 가길 잘한 것 같아. 수진이 먼저 말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말 안 해서. 나도 미안해. 압박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쳤다. 우리 천천히 해보자. 조금씩. 응.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다음 주. 두 번째 상담. 지난번 이후 어떠셨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구체적으로요?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준호가 수진을 봤다. 수진이가 한 번 식비를 냈어요. 오, 좋은 시작이네요. 상담사가 미소 지었다. 수진 씨 어떠셨어요?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볼까요? 네. 상담사가 종이를 꺼냈다. 먼저 각자의 수입을 적어볼까요? 대략적으로만이라도. 준호는 바로 적었다. 저는 월 평균 450만 원 정도요. 수진 씨는요? 수진이 망설이다가 적었다. 300만 원 정도. 준호는 놀랐다. 300만 원. 생각보다 많았다. 그럼 총 가구 소득은 750만 원이네요. 지출은요? 준호가 자신이 부담하는 항목을 나열했다. 생활비 200, 차량 할부 50, 보험 30, 통실료 10, 대출 이자 40, 세금 예치 50, 총 380만 원. 수진 씨는요? 샵 임대료 50만 원, 재료비 30만 원, 재통신비 5만 원, 보험 10만 원. 총 95만 원. 그럼 총 지출은 475만 원. 남는 돈이 275만 원이네요. 이렇게 보니 괜찮은데요? 준호가 말했다. 문제는 분담이죠. 준호 씨가 80%, 수진 씨가 20%를 부담하고 계세요. 그렇네요.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까요? 상담사가 물었다. 저는 좀 더 부담할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정말? 네. 샵 임대료랑 재료비는 제가 벌어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할게요. 얼마나? 50만 원. 어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나는 150만 원만 부담하는 거네. 네. 그리고 나머지 제 수입은 저축할게요. 우리 공동 저축. 정말? 응. 그동안 제 명의로 모았는데 우리 명의로 바꿀게.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이해해줘서. 상담사가 박수를 쳤다. 훌륭해요. 이렇게 조율하는 게 부부예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준호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점심 먹고 갈까? 좋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데이트하듯 식당에 갔다.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알아. 미안해. 왜 그렇게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당신이 내 돈을 가져갈까봐. 나 그럴 사람 아니야. 이제 알아. 상담 받으면서 깨달았어.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응. 두 사람은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지훈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재정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어때? 매달 100만 원씩 저축. 좋아. 5년이면 6천만 원. 지훈이 교육비로 쓰자. 그래. 그리고 여행도 가자. 1년에 한 번씩. 좋아. 준호는 오랜만에 미래를 그렸다. 희망적인 미래를. 수진도 편안해 보였다.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보다 함께 계획한다는 안정감이 더 컸다. 사랑해. 준호가 말했다. 나도. 수진이 대답했다. 오랜만에 나는 사랑한다는 말. 진심이 담긴. 그날 밤 준호는 생각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 수진이 모든 걸 오픈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둘 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전에 올렸던 커뮤니티 글을 찾았다. 후기 맞벌이 재정 갈등 상담으로 해결 중입니다. 글을 올렸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댓글이 달렸다. 축하합니다. 잘 되길 바라요. 부럽네요. 저희도 상담 받아볼까? 희망이 보이네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니.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새로운 시작. 투명한 관계를 향한. 한 달이 지났다.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았다. 수지는 약속대로 생활비 50만 원을 부담했다. 준호는 150만 원만 내면 됐다. 조금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수진이 처음으로 통장 내역을 보여줬다. 일부지만 이게 지난달 수입이야. 320만 원. 고생했네. 그치? 손님 많았어. 그럼 이번 달은? 아직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 그래, 그렇지. 준호는 만족스러웠다. 완벽하진 않아도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일 있어? 샵 임대료 올린대. 얼마나?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응. 건물주가 주변 시세 올랐다고. 준호는 걱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부담해야지. 그럼 생활비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준호의 가슴이 답답했다. 다시 50만 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사는? 권리금 날리고? 그것도 3천만 원인데? 맞는 말이었다. 준호가 투자한 그 돈.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준호는 다시 생활비 2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한 달 동안의 여유가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문제. 준호야. 왜? 차 보험료 올랐대. 사고 났었잖아. 얼마나?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5만 원이나? 응.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자동차 보험도 자신이 내고 있었다. 수진 명의였지만 왜 내 명의로 했어? 그때 당신 보험료가 더 쌌잖아. 그래도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준호는 할 말이 없었다. 월 지출이 다시 늘었다. 생활비 200만 원, 차량 할부 50만 원, 보험료 45만 원, 통신료 10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세금 50만 원. 총 395만 원. 이번 달 수입은 400만 원. 겨우 5만 원 남았다. 이러면 저축을 못 하잖아. 나도 힘들어. 임대료 20만 원 더 내야 하고. 그럼 당신은 저축해? 조금. 얼마나? 한 30만 원? 준호는 씁쓸했다. 자신은 5만 원, 수지는 30만 원. 우리 공동 저축한다며? 하고 있어. 이것도 공동이야. 수진이 명의잖아. 나중에 옮기면 되잖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불만이 쌓였다. 또다시 다음 상담 시간. 준호는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임대료가 올라서 다시 원점이에요. 수진 씨, 그런가요?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분담은 지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지출을 줄이든지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은 이미 최소예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수입을 늘려야죠. 수진 씨, 샵 수입을 늘릴 방법은 없나요? 손님을 더 받아야 하는데. 예약이 차 있을 때도 많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럼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모든 제안이 막혔다. 준호 씨는요? 저도 프로젝트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육아 때문이죠? 네. 수진 씨가 육아를 더 분담하면 어떨까요? 수진이 난색을 표했다. 저도 샵 운영해야 하는데. 하지만 준호 씨는 육아하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공평하게 분담하는 건 어떨까요?
육아도 재정도. 상담사의 제안에 두 사람은 침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수진이 먼저 말했다. 알아. 그럼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육아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들렸어. 또 싸울 것 같았다. 준호는 참았다.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나도 미안해. 집에 도착해 지훈이를 봤다. 아이가 달려왔다. 아빠, 엄마, 우리 아들. 지훈이를 안으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계산했다. 수입을 늘려야 한다. 프로젝트를 더 받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열심히 일했다. 지훈이를 재운 후 새벽까지 작업했다. 한 달 후, 수입이 늘었다. 500만 원. 이번 달은 좀 여유 있네. 다행이다. 수진도 기뻐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해야지. 고마워. 수진이 준호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하지만 준호는 지쳐갔다. 육아, 가사, 일. 모든 게 버거웠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일어나지 못했다. 여보, 일어나? 너무 피곤해. 지훈이 유치원 보내야 해. 오늘은 당신이 좀. 나 샵 열어야 하는데? 제발. 오늘만.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수진이 지훈이를 데리고 나갔다. 준호는 그대로 잤다. 오후 2시에 깼다. 몸이 무거웠다. 핸드폰을 보니 수진의 문자. 괜찮아? 오늘 쉬어. 내가 지훈이 데려올게. 준호는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자신이 너무 무리했구나.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구나. 저녁. 수진과 지훈이가 돌아왔다. 아빠. 우리 아들. 미안해. 괜찮아요. 수진이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라면이었지만. 먹어. 고마워. 당신이 항상 해줬잖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 서로 도와야 해. 응.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준호는 깨달았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는 걸. 준호가 쓰러진 날 이후 수진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지훈이 유치원 데려다 줄게. 정말? 응. 샵 오픈 시간 조금 늦춰도 돼. 고마워. 준호는 아침 여유를 얻었다. 7시가 아닌 8시에 일어났다. 1시간이지만 큰 차이였다. 수진도 일주일에 2번은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메뉴였지만 준호에겐 큰 도움이었다. 맛있어. 지훈이가 수진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엄마가 해줬어? 응. 대단한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뭐가? 이것밖에 못해. 이것도 좋아. 수진도 웃었다. 육아 분담도 조금씩 나아졌다. 주말엔 수진이 지훈이와 놀아줬다. 엄마, 공원 가자. 그래, 가자. 준호는 그 시간에 밀린 작업을 했다. 아니면 푹 쉬었다. 3개월이 지났다. 상담사가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구체적으로요? 수진이가 육아를 더 분담해줘요. 그리고 가끔 요리도 하고. 좋네요. 수진 씨는요?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남편이 쓰러진 날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 모든 걸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고.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육아를 더 분담하고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훌륭해요. 그리고 수진이 준호를 봤다. 재정도 조금씩 투명하게 하려고요. 정말? 준호가 놀랐다. 응. 완전히는 아니지만 매달 수입이랑 지출을 알려줄게. 고마워.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완벽하진 않아도 노력하는 게 보였다. 그럼 재정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볼까요? 상담사가 제안했다. 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이번 달 제 수입은 480만 원이에요. 지출은 생활비 200, 차량 할부 50, 보험 45, 통신료 10, 대출 이자 40, 세금 50, 총 395만 원. 남는 돈 85만 원. 수진 씨는요? 저는 수입이 340만 원이에요. 지출은 샵 임대료 70, 재료비 35, 제 통신비 5, 보험 10.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나도 도와주는 거야. 고마워. 총 120만 원. 남는 돈 220만 원. 준호는 놀랐다. 수진이 자신보다 더 많이 남긴다. 그럼 총 305만 원을 저축할 수 있네요. 네. 실제로 저축하고 계세요? 저는 85만 원 다 저축해요. 준호가 말했다. 저는 150만 원 정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머지 70만 원은요? 개인 용돈이요.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고. 준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은 용돈이 따로 없는데. 상담사가 눈치챘다. 준호 씨 용돈은 얼마나 쓰세요? 따로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럼 개인 지출은? 거의 없어요.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상담사가 수진을 봤다. 수진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공평하네요. 수진이 인정했다. 저만 용돈 쓰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다 용돈을 정해요. 똑같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 50만 원씩? 수진이 제안했다. 그럼 저는 35만 원만 저축하고 당신은 100만 원 저축하는 거네요. 준호가 계산했다. 그래도 괜찮아. 공평한 게 더 중요하니까. 준호는 놀랐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정말? 응. 당신도 개인 시간 가져야지. 고마워.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카페에 들렀다. 이번에 용돈으로 내가 살게. 수진이 먼저 카드를 냈다. 고마워. 뭘? 당연하지.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있잖아. 수진이 말을 꺼냈다. 뭐? 미안해. 그동안. 갑자기 왜?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돈도 육아도 가사도.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몰랐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번다고 생각했어. 내 돈은 내 거고 당신 돈은 우리 거. 이상하지? 조금.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 이상했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왜?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아빠 돈은 다 엄마가 관리하고 엄마 돈은 엄마가 쓰고. 아,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근데 상담 받으면서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응. 그래서 바꾸려고. 고마워.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참아줘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다. 돈 얘기가 아닌 마음 얘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수진이 물었다. 잘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래? 응. 완벽하진 않아도 나아지고 있어. 그럼 됐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데려왔다. 아빠, 엄마, 우리 아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는 고기를 굽고 수지는 샐러드를 만들고 지훈이는 테이블을 닦았다. 아들.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거 먹어봐. 맛있다. 이것도. 식사 후 설거지도 함께 했다. 수진이 닦고 준호가 헹구고 지훈이가 물기를 닦았다. 우리 팀워크 좋은데? 그러게. 가족의 모습. 행복한 가족의 모습. 준호는 생각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상담받기를 잘했다. 대화하기를 잘했다. 아직 완벽하진 않다.
수진이 모든 걸 오픈한 건 아니다. 여전히 일부는 숨기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있잖아. 준호가 말했다. 우리 내년에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나 부산. 좋아. 지훈이도 좋아할 거야. 그치? 돈 모아서 가자. 응. 같이 모으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6개월이 지났다. 모든 게 안정적이었다. 준호는 월 평균 500만 원을 벌었다. 수지는 350만 원. 둘 다 용돈 50만 원씩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총 저축액이 1,500만 원이 됐다. 이 정도면 제주도 갈 수 있겠는데? 그러게. 여름 휴가 때 가자. 좋아. 지훈이도 좋아했다. 비행기 타는 거야? 응. 와. 가족의 분위기는 화목했다. 준호도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겼다. 여보. 수진이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왜? 샵 건물주가. 건물을 판대 뭐? 그래서 나가야 한대. 3개월 안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지. 권리금은? 그건 못 받을 것 같아. 3천만 원을? 응. 준호는 머리가 복잡했다. 자신이 투자한 3천만 원. 날아가는 건가? 다른 곳 알아봤어? 아직. 근데 요즘 권리금이 다 비싸. 얼마나? 최소 4천만 원은 해야 할 것 같아. 4천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 없잖아. 알아.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떡하지? 대출? 지금도 대출 있는데. 그럼. 수진이 말을 멈췄다. 그럼 샵을 접을까? 준호는 놀랐다. 접어?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 돈도 없고. 취직하는 건 네일샵 경력으로 취직이 어디 쉽게 돼? 맞는 말이었다. 그럼 다시 전업주부로? 그런 셈이지. 준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수진이 일을 안 하면 모든 재정 부담이 자신에게 온다. 다시 월 400만 원 시대로. 좀 더 생각해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응.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천만 원. 그 돈이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수진이 일을 안 하면 다음 날 상담사를 찾아갔다. 급하게 예약을 잡았다. 무슨 일이세요? 샵 건물이 매각돼서 나가야 해요. 준호가 설명했다. 권리금은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3천만 원이. 네. 날아가요. 상담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니 돈이 없고. 취직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샵을 접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상담사가 두 사람을 봤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옵션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다른 곳으로 이사.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4천만 원이요.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지금도 대출 있어요. 더 받으면 이자 부담이. 둘째, 샵을 접고 취직.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셋째, 샵을 접고 전업주부. 하지만 그럼 준호 씨 부담이 커지죠. 네. 다시 원점이에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넷째 옵션은 없나요? 상담사가 물었다. 넷째? 예를 들어 작은 규모로 시작한다든지 홈샵이나 방문 서비스. 아, 수진의 눈이 빛났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홈샵? 네. 집에서 하는 거요. 임대료 안 내도 되고. 하지만 손님이 우리 집에 와야 하잖아. 공간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준호는 생각했다. 집이 넓진 않지만 방 하나를 샵으로 쓸 수는 있었다. 방문 서비스는요? 상담사가 물었다. 그것도 좋아요. 손님 집으로 가는 거.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겠네요. 그러게요.
수진이 점점 신이 났다. 이거다. 이렇게 하자. 정말? 응. 홈샵이랑 방문 서비스 둘 다 해볼게. 준호는 안도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3천만 원은 날아가는 거지만 어쩔 수 없어. 수진이 말했다. 미안해. 당신 돈인데. 아니야. 우리 돈이었어.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응.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다. 방 하나를 샵으로 꾸미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기기들을 가져오고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까? 한 200만 원? 우리 저축해서 쓰자. 응. 준호는 직접 인테리어를 도왔다. 벽을 칠하고 선반을 달고 조명을 설치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우리 같이 하는 거지. 일주일 만에 홈샵이 완성됐다. 와, 괜찮은데? 그치? 수지는 SNS에 홈샵 오픈 소식을 알렸다. 기존 고객들에게도 연락했다. 집에서 하니까 더 편할 것 같아요. 가격도 조금 낮춰볼게요. 반응이 좋았다.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첫 손님이다. 수진이 기뻐했다. 잘 됐네. 준호도 기뻤다. 한 달 후, 수진의 수입을 정리했다. 이번 달 얼마 벌었어? 280만 원. 임대료 안 내니까 다 남는 거네. 응. 재료비 빼고. 그럼 250만 원 정도? 그렇지. 대박인데? 그러게. 수진도 놀랐다.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 수입이 거의 다 남았다. 이거 홈샵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었다. 3천만 원은 아깝지만 그래도 전화위복이네. 맞아. 준호는 생각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저축 통장을 확인했다. 1,3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을 쓰고 남은 돈. 이 정도면 여행 갈 수 있어. 그럼 예약할까? 응. 준호는 제주도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다. 다음 달에 가는 거야. 정말? 지훈이가 기뻐했다. 응. 비행기 타는 거야. 와. 가족의 첫 여행. 준호는 설렜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가까워진 가족. 이제는 진짜 함께 가는 느낌이었다. 제주도 여행. 비행기 안. 지훈이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아빠, 구름이다. 그렇지? 신기하지? 응.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 여행 데려와줘서. 우리 함께 모은 돈으로 온 거잖아. 그래도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바다, 하늘, 자연. 우와. 지훈이가 바다를 보고 소리쳤다. 물놀이 하자. 그래. 세 가족은 바다에서 놀았다. 물장구 치고 모래성 쌓고 웃고 떠들었다. 준호는 오랜만에 진짜 쉬는 기분이었다. 일 걱정, 돈 걱정 없이. 행복해? 수진이 물었다. 응. 너무. 나도.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었다. 비싸지만 여행이니까. 맛있다. 많이 먹어. 숙소로 돌아와 지훈이를 재웠다. 잘 자라 아들. 응. 아빠 엄마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지훈이가 잠들고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다가 보였다. 여보. 수진이 말했다. 응? 나 요즘 생각했어. 우리 참 많이 싸웠다. 그러게.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 우리. 응. 고마워. 참아줘서. 나도 고마워. 바뀌려고 노력해줘서. 수진이 준호를 안았다. 사랑해. 나도.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한라산을 올랐다. 힘들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뿌듯했다. 우리 해냈다. 그러게. 아빠 엄마 멋있어. 지훈이도 기뻐했다. 우리 가족 최고. 준호는 사진을 찍었다.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얼굴로. 이 사진 액자에 넣자. 좋아. 3박 4일의 여행이 끝났다.
아쉬웠지만 만족스러웠다. 다음엔 어디 갈까? 부산? 좋아.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지훈이는 피곤해서 잠들었다. 여보. 준호가 말했다. 응?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안 될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냥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여기까지 왔네. 그러게. 수진이 준호의 어깨에 기댔다. 앞으로도 잘하자. 응.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 가방을 풀고 빨래를 돌렸다.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네.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맞아. 다음 날. 준호는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수진도 홈샵을 열었다.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오늘 손님 4명이야. 바쁘겠네. 괜찮아. 돈 벌어야지. 힘들면 말해. 응. 저녁. 준호가 지훈이를 데리러 갔다가 장을 봤다.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수진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왔다. 힘들다. 고생했어. 씻고 나와. 저녁 다 됐어. 고마워. 저녁 식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다. 오늘 뭐 했어? 손님 4명 봤어. 다 예쁘게 해줬어. 멋지다 엄마. 고마워 아들. 아빠는? 아빠는 작업했어. 로고 디자인. 멋있어? 응, 멋있어. 우리 가족 다 멋있네. 지훈이가 웃었다. 준호와 수진도 웃었다. 설거지를 함께 하고 지훈이와 함께 놀아줬다. 블록 쌓기. 아빠 이렇게. 오, 대단한데? 엄마도 해봐. 응. 세 가족이 함께 블록을 쌓았다. 높이 높이. 우와, 엄청 높다. 우리 힘 합치니까 대단하다. 그치? 9시. 지훈이를 재우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이번 달 정산할까? 응. 준호가 노트북을 꺼냈다. 내 수입 520만 원. 지출 395만 원. 용돈 50만 원. 저축 75만 원. 나는 수입 300만 원. 지출 50만 원. 용돈 50만 원. 저축 200만 원. 총 저축 275만 원. 좋은데? 여행 다녀왔는데도. 그러게. 홈샵이 효율적이야. 다행이다. 그리고 수진이 통장을 꺼냈다. 이거. 뭔데? 공동명의 통장. 오늘 만들었어. 준호는 놀랐다. 진짜? 응. 이제부터 여기에 같이 저축하자. 수진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울어? 아니. 그냥 고마워서. 나도 고마워. 인내해줘서.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러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날 밤 준호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최종 후기 맞벌이 재정 갈등 1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썼다. 처음의 갈등, 상담, 변화, 위기, 그리고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 의견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대화하고 타협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그게 부부라는 걸 배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 받으세요. 대화하세요. 시간이 걸려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렸다.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상담 예약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감동적이네요. 응원합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생활비 200만 원을 보내며 현타가 왔던 그때. 지금은 달랐다. 함께 저축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살아간다. 투명하지 않았던 관계가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다. 아직도 수지는 모든 걸 오픈하진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 준호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이 행복이 영원하길. 이 관계가 계속 나아지길. 그렇게 소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수진의 손을 잡고 1년 후. 아빠, 빨리. 지훈이가 손을 잡아 끌었다. 이제 7살이 된 아들. 알았어, 알았어. 준호는 웃으며 따라갔다. 오늘은 가족 나들이 날. 수진이 도시락을 쌌다. 다 챙겼어? 응. 그럼 출발.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날씨가 좋았다. 여기다. 지훈이가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맛있겠다. 도시락을 먹으며 준호는 1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뭐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1년 전 생각. 아, 그때. 많이 바뀌었지? 엄청.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지금 그들의 재정 상황은 이랬다. 준호 수입 월 평균 550만 원. 수진 수입 월 평균 320만 원. 총 870만 원. 생활비는 공동 계좌에서 준호 150만 원, 수진 100만 원씩 넣어 250만 원으로 운영. 거기서 집세 65만 원, 유치원비 40만 원, 식비와 생활비 145만 원. 차량 할부는 다 갚았다. 보험료 45만 원, 통실료 15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은 준호가 부담. 수지는 홈샵 운영비 50만 원과 자기 보험료 10만 원. 각자 용돈 50만 원. 남은 돈은 모두 공동 저축. 월 평균 300만 원. 1년간 모은 돈 3,600만 원. 제주도 여행비 빼고 3,300만 원. 이 정도면 대출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준호가 말했다. 대출이 얼마 남았어? 2,500만 원. 그럼 갚자. 이제 아까워. 정말? 응. 대출 없는 삶 살아보자. 준호는 기뻤다. 고마워. 같이 결정해줘서. 우리 돈인데 당연하지. 다음 주.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다 갚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며 준호는 가벼운 느낌이었다. 이제 이자 40만 원이 안 나가네. 그 돈으로 더 저축하자. 좋아. 한 달 후. 상담사를 찾아갔다. 마지막 상담. 1년 만이네요.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구체적으로요? 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육아도 공평하게 분담하고 대출도 다 갚았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상담사가 박수를 쳤다. 수진 씨는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거요.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라는 거. 훌륭해요. 그리고 남편을 신뢰하는 법도 배웠어요. 수진이 준호를 봤다.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변화해줘서. 상담사가 말했다. 두 분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많은 부부가 돈 문제로 헤어지는데 두 분은 극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의 노력이에요. 앞으로도 잘 지내실 거예요. 이미 방법을 아시니까. 대화하고 타협하고 함께 결정하는 거. 맞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준호는 뿌듯했다. 우리 해냈다. 응. 해냈어. 저녁. 가족이 외식을 했다. 고깃집. 맛있다. 지훈이가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많이 먹어. 우리 이제 부자야? 지훈이가 물었다. 부자? 응. 맛있는 거 자주 먹잖아. 준호와 수진이 웃었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해. 그럼 됐다. 그치?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재웠다. 아빠, 엄마. 왜? 우리 가족 최고야. 우리 아들도 최고야. 지훈이가 잠들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여보. 수진이 말했다. 응? 나 둘째 가질까? 준호는 놀랐다. 둘째? 응. 지훈이도 동생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건 경제적으로. 걱정 마.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 함께니까. 준호는 생각했다. 1년 전이었으면 절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 해보자.
정말? 응. 우리 잘할 수 있어. 수진이 준호를 안았다. 고마워. 믿어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 가족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2년 전 나는 생활비 200만 원을 보내며 현타가 왔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했다. 1년 전 상담을 시작했다. 수진과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저축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꿈꾼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고 가끔 다툰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함께 해결한다. 그게 부부니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둘째가 생기면 더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함께니까. 투명하지 않았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 사랑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일기를 덮고 침대로 갔다. 수진이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로. 준호는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모든 것이 가능했다. 함께라면. 준호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행복한 꿈을 꾸며. 그로부터 1년 후. 준호와 수진의 집에 작은 딸이 태어났다. 지훈이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아빠, 동생 귀여워. 그렇지? 경제적으로는 더 빠듯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잘 해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절약하고 함께 키웠다. 5년 후. 준호는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다. 수진의 홈샵도 번창했다. 저축액은 1억을 넘었다. 집 살까? 좋아. 10년 후.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지훈이는 중학생, 딸은 초등학생. 준호와 수진은 여전히 함께했다. 때론 다투고 때론 화해하며.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완벽한 부부는 없다. 완벽한 결혼도 없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대화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냈다. 투명하지 않았던 관계가 투명해졌고 그 투명함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발견했다.